지난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 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요. 북한군 개입설, 남파 간첩설 등은 거짓으로 역사적 법적 판단까지 끝난 대표적 역사 왜곡이지만 박선영 위원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인간으로 좀 공감대 좀 가지세요. 제발 좀. 북한 인간을 대표하는 결국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퇴장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임위는 파행됐고 곧이어 박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박선영은 그동안의 극우 망언을 처리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5.18 국립묘지에 찾아와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진실화해위 직원들도 사퇴 촉구 성명에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5.18 영령과 피해자, 유족, 국민 여러분께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박선영 위원장은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신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에도 문자를 통해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개입했냐고 물었고 개입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잘 모른다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화위 노조는 한마디로 본질에서 벗어난 궤변이라면서 사퇴밖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여기 앉는 게 부끄러운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김 의원님,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그 명백하니 북한군 내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그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논란이 저는 정리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설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진화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할. 윤석열 정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표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고를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이 인사를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니 말씀드린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도 퇴장해 주세요.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퇴장해 권한 주세요.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그리고 모르는 아니.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장 명령 145조 가져오십시오. 자, 먼저 집행하세요.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145조하고요. 49조 1항. 지난번에도 145조에 따라서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저한테 자, 퇴장 명령을 하실 권한이 49조 1항.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나는 그 퇴장시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자, 49조 1항. 국회법 49조 1항. 그리고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 명령 권한 없습니다. 그 자, 조문 읽어보십시오. 국회의장님. 자, 마이크 끄세요. 그게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인의 심년이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나 역사적 실체, 진실은 이미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이 성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4년 5월 18일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역사적인 인식, 국민들의 합의를 계속 왜곡하고 피해자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그런 박선영 위원장의 진실하에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가, 국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비슷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